안녕하십니까, 칠득입니다. 자, 6월 또 수출이 60%가 증가가 됐어요. 역대 최대로 지금 반도체가 188%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가장 좋은 섹터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원전이나 이 조선주들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왜 반도체를 섞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칠득이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알아가야 하는지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칠득이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탑3 한번 꼽아왔고요.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 매수매도 대응 방법들, 그리고 언제쯤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조선주 관련해서 오늘 저녁에 따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뭐하는 회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주반도체는요, 저전력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저전력 메모리가 무엇이냐, 요게 궁금하신 분들, 자, 저전력 메모리는요, 자, 일반 메모리보다 이 공급 전압을 낮춰가지고요, 이 발열이나 또는 전력 소모를 줄인 그런 메모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스마트폰이나 IoT 같은 것들 이런데 이제 많이 쓰이는 제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온디바이스 AI, 자, 여기에 지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주반도체가 엄청나게 이 발주량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 최근에도 이 제주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이 공장에서까지 이 저전력 메모리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산 목표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최근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감귤보다도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출이 반도체였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제주반도체가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요. 갈만한 자리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이 갈만한 자리냐, 이러한 지금 상승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고점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고 난 뒤에 한번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점점 상승을 하더니 중요한 전고점 부분을 뚫고 올라와줘요. 자, 전고점을 뚫고 올라와 주면요, 그때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자, 왜 이때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냐? 전고점을 뚫고 올라온다라는 거는요, 기존에는 들어오지 않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지점들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오늘 마감을 하게 되면은 새롭게 상승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요, 한 번 더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6월 18일 날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제주반도체를 12만 800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방에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요때도 보면요, 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이러한 시세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칠뜨기가 한번 이런 지점들 맥점으로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날 바로 안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서 가면서 오늘 이렇게 뚫고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뚫고 올라와줬을 때도 우리가 한번 맥점으로 잡아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칠뜨기가 5월 4일 날 여러분들한테 57,000원에 제주반도체 찍어줬을 때도요, 자, 이날도 보면은 5월 4일이죠. 이때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지점을 뚫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 그 지점을 뚫고 올라왔지만 주가가 좀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단순하게 보면요, 여러분들 3거래일 만에 11%가 빠져나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지점에서 물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칠뜨기가 말씀드렸던 이 57,000원 부근에서요,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면서 104%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마이너스 10% 20%에 지금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길게 보면서 이런 상승을 먹어갈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요,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올라와 주면서 한 번 더 큰 외형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분을 하면서 제주반도체를 끌고 가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지 이러한 지점들을
비중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 투자 하시라고 칠트기가 공모방을 무료로 열어놓고 있는 이유겠죠. 구독자가 벌써 45,000명입니다. 그만큼 검증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큰 상승을 한번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5번 입력하시면은 칠뜨기가 바로 공모방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칠뜨기가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리니까 스스로 우물 파셔야 돼요. 요거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 불법이어서요. 요런 짓 일절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칠뜨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지점들 요런 지점에서 우리가 돌파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볼 만한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몰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고 칠뜨기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지점들에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량을 늘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에서 꼭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칠뜨기가 가장 강조드리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자, 그만큼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을 뚫고 올라와 주면은 그 뒤로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기회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하고 난 뒤에도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제주반도체만 보더라도요. 주가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올라가고 난 뒤에 무려 30%가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지점들 다 기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매수 타점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항상 주시를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돌파 매매 자리에서도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보는 거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제주반도체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아마 인사이드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은 대부분 조선주의 비중이 되게 클 겁니다. 그런데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도 우리가 좀 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자, 지금 결과적으로 조선주가 왜 잘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결국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가 잘 팔리고 그만큼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조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비중 조절을 할 때 우리가 반도체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못해도 30% 이상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칠뜨기가 못해도 반도체 30% 가져가자라고 했을 때 제주 반도체를 30% 오늘 다 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지점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올해 안에 반도체를 30% 비중으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계좌 상황에 맞춰가지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지점들이 나와줄 수 있을 때마다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맥점으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맥점으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것들 보세요.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지점이 요런 지점들이었어요. 여기서도 보면요. 고점에서부터 몇 퍼센트 하락했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23%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와주는 시세가 나와줬을 때 보통 이런 지점에서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점들 나쁘지 않은 맥점입니다. 잡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상승이 일어나죠.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빠지고 나면은 내가 여기서 몰빵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야, 너 때문에 물렸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지점들이 나와줬을 때 칠뜨기 말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시행하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꼭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몰빵 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난 뒤에 비중이 올라와요. 내가 20% 비중을 담고 있던 애가 올라가면서 21% 뭐 22% 비중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 위점에서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날이 나와줬을 때 2% 정도는 비중을 매도해도 되겠다, 조절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현금도 챙기고 하락분을 온전히 맞지도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지점들 칠뜨기가 한 번 더 잡아드리죠. 자, 보세요. 이때도 6월 8일 날 칠뜨기가 SK 하이닉스 192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6월 8일 날 몰빵하지 이전에 몰빵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런 지점들이 어떻게 돼요?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때 칠뜨기하고 같이 담아가셨던 분들은요. 자, 한순간에 53% 수익률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구간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요. 이 AI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선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같이 가는 거고, 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게 결국에 뭐예요? AI잖아요.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AI하고 연결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악재 속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주가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방향성으로 흘러가요.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전이나 조선주 같은 애들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락이 나와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과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거시경제를 봤을 때 조선과 원전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꼭 비중을 담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를 가장 큰 비중으로 담아 가시려고 노력은 하셔야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반도체보다 뭐 조선이 더 잘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선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한 종목에다가, 한 섹터군에다가 몰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분할을 해놓고 분산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으면은 손실이 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만회가 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량을 늘려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리로서 수익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대기가 여러분들한테 비중 조절에 대한 얘기를 정말 요즘 들어서 많이 해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전에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이 HP, SP 같은 종목들도 보세요. 칠대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처음 드렸던 지점들이 바로 이런 지점이었어요.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돌려 세우는 지점이 나와주고 상승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무조건 쭉쭉쭉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보더라도요, 하락했던 분만큼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한 번 더 그것만큼의 상승이 일어나요. 자, 이게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되게 당연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 V 목표치라고 해가지고요, 떨어진 것만큼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에 입각해서 지금 차트가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점들 어떻게 해요? 내가 V 목표치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칠뜨기한테 계속 듣고, 심지어 이거 두박님 또 우리 두박이 형 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시죠. 요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영상을 시청을 하셨으면은 내가 이 지점에서 조금 일부분은 비중을 조절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오늘같이 상승하는 지점 뭐예요? 이런 것들 맥점으로 잡아가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원익 IPS가 딱 그래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얘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추세가 하락을 하면서 이 지점을 뚫고 올라와주고 난 뒤에도요, 흔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있던 하락이 시작했던 부분 상승이 일어나고 한 번 더 그만큼의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로 주가가 빠졌죠. 그러고 나도 중요한 지점을 지지를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이 위아래로 흔들어가면서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칠뜨기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5일 날에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떨어졌다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15만원 지점에서 지금 터치하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그림을 그려놨죠. 자,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맥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맥점은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맥점이 나와주는 거 칠뜨기가 요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맥점이 도대체 뭐가 맥점이냐라고 했을 때요, 방향성이 정해지는 지점이 맥점인 거예요. 그런데 칠뜨기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긴 추세로 봤을 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맥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상승이 일어나고 난
뒤에 또는 이제 맥점이 나와줬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뭐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지점에서 맥점을 딱 잡아요. 칠뜨기가. 그럼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칠뜨기가 이런 지점들이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곡 맥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돌려 세우면은 그 뒤로 상승이 일어나는 게 확률이 높으니까, 심지어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상승할 거라는 걸 바탕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떨어졌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도 뚫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돌아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맥점을 잡아드렸을 때 무조건 뭐 하루아침에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고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추세가 한 번에 나와줄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6월 11일 날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원익 IPS 12만 9천 원에 땅땅 찍어드린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6월 11일 날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지점이 여기였어요. 강력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게 실시간으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칠뜨기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고점을 뚫고 어떻게 됐어요? 이런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 가까이 수익을 챙겨가고 위에서 비중 조절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한 지점에다가 몰빵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HPSP는요, 반도체 전공정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평택 캠퍼스 마지막 반도체 공장을 본격적으로 착공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공장 지어지면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전공정 장비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지점에서 잡아가면은 우리가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예요? 보통 11월 중순경에나 이런 게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줘요. 자, 그러면은 11월 달 때쯤 되면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한 단계 뭐예요? 주가가 퀀텀 점프할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맥점이 나왔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러니까 방향성이 돌아가는 지점들이 나와줬을 때, 자, 방향성이 정해지는 지점이 나왔을 때 칠뜨기가 그런 지점들을 맥점으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괜히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방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칠뜨기가 잡아드리는 거고, 영상만 보고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이런 상승들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HPSP도 똑같았잖아요. 칠뜨기가 6월 5일 날 52,800원에 눌림목 매수 타점으로 얘는 잡아드렸어요. 그죠? 자, 눌림목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6월 5일 날 이러한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몇 퍼센트예요? 57%입니다. 자, 근데 우린 이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얘를 왜 추천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를 칠뜨기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왜 추천하는지 이러한 이유들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왜 지금 지점이 맥점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왜 이 종목을 우리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인지 공부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2위로 칠뜨기가 말씀드렸던 거 제주반도체하고 HPSP예요. 자, 1등 기업 뭐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봅시다. 맞아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자, 칠뜨기가 테크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올라오고 있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후공정이면은 전공정 뒤에 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예요? 맥점을 잡기보다는 지금은 천천히 수량을 늘려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잡아가는 게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점에서 뭐예요? 막 몰빵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지점이고, 괜찮은 지점이 나오면 칠뜨기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점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은 테크윙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내가 10% 비중, 뭐 20% 비중으로 가져가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테크윙을 뭐 한 50%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요, 칠뜨기가 실시간으로 맥점들 잡아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지점들 한 20% 정도, 또 50% 중에서 20% 정도를 우리가 맥점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때 비중을 조금 실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면요, 자 실적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의 성장 속도가요 어마무시하게 빠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700억에서 5,500억 그리고 7,100억까지 이렇게 빠르게 3년 동안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애널리스트들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900억 단위였던 게 1000 단위로 늘어나는 겁니다. 2000 단위로 지금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 3년 동안 끌고 가면서 중요한 맥점 나왔을 때 사고 올라가면서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V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상승이 일어나면은 그런 지점들에서 음봉 나와줬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 비중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락 나왔을 때 또 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칠뜨기가 테크윙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요. 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핸들러라고 해가지고요. 되게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되게 핵심적인 장비인데 이 작업을 꼭 거쳐야 되는데 이 테스트 핸들러를 지금 70%나 테크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마켓 셰어량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HBM이 5 넘어가면은 적층 구조라고 해가지고 막 케이크 쌓듯이 엄청나게 높게 이 케이크를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칩을 쌓는다고. 자 그러면은 이게 쌓아지면서 점점 수율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요. 그런데 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가요. 이 프로버 큐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 독점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같은 기존 고객들 말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테라팹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3,500조 투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런 것들 소버린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각 국가가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반도체 공정부터 해가지고 이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럽 같은 데들도 이제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장비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불안정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휘청휘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득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수출 기업으로 앞으로 전환되게 되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디테일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분석을 하면서 칠대기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6만 3,7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끌고 와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추천해드렸어요. 공부방에서 정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잡아갈 수 있는 맥점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수량을 늘려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뭐예요? 복리로서 수익이 불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 기본적인 분석이 바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290만까지 하이닉스를 끌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칠뜨기가 실시간으로 맥점도 공부방에서 잡아드리고 중요한 뉴스 내용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자 사진 이렇게 보면요. 칠뜨기가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중요한 내용들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DS 경제연구소 우리 단독 학습 자료까지 칠뜨기가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무료로 공부방을 칠뜨기가 열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5번 입력하시면은 공부방 공짜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칠뜨기가 이거 무료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립니다. 이거 연락하는 것도 사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칠뜨기가요 거기에다가 대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칠뜨기한테 얘기를 해도요 칠뜨기는 나중에 영상에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공부방을 꼭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또 반도체만 올라가니까 자기 종목들 안 가시는 분들은 속이 좀 답답하실 거예요. 칠뜨기도 그 마음 너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그런 댓글들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칠뜨기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예요. 칠뜨기 이 구독과 좋아요 먹고 사는 요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칠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